폐그물에 대해서 지금 좀 심각하다고 많이 나오잖아요. 뭐 TV 틀면은 다큐멘터리에서도 나오고 뉴스에서도 나오고 뭐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폐그물이 문제다. 어부들이 바다에다가 막 버리고 있다. 이런 거를 심심찮게 그냥 유튜브만 봐도 폐그물이라고 검색해도 엄청 많이 뜨거든요. 제가 봐도 아 이거 좀 문제 진짜 심각하다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대한 또 그 어부분들만의 혹시나 입장도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쉽게 설명을 하면 그물을 한 닭을 만드는데 뭐 길게는 100m에서 보통 한 60m 정도 길이가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위에 줄 위에다가 조그만 부위를 달아서 그 물속에서 뜨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 밑에는 이제 납줄이라고 해서 줄 안에 얇은 납이 들어가 있어. 두세 가닥씩. 그거 이제 물속을 깔아앉거든. 그러면 중간에는 그물이 있고 중간엔 그물이 있고, 근데 이렇게 쭉 펼쳐질 거 아니야. 그게 이제 쫙 이렇게 그치. 이어지게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막 10개씩 엮고 15개씩 엮고 20개씩 엮어가지고 이제 한 번에 이렇게 쭉 넣거든. 예전에는 그거 한 닭 가격이 한 12, 3만 원대였어. 지금은 17만 원, 18만 원 정도야. 아랫줄 값이 제일 비싸고 나비니까. 그게 12만 원짜리 한 막기를 사면 한 2닭 정도를 맬 수가 있어. 위에 줄은 좀 싸고. 그러면 15, 6만 원에 7, 8만 원은 줄값이야. 살값이 한 3, 4만 원 하는데 그걸 사가지고 우리가 3, 4만 원 인건비를 주고 이제 그걸 이제 다시 묶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폐금을 버리는 거 보면 줄이랑 이런 걸 한꺼번에 버리잖아. 그러면은 그물 맬 때마다 줄도 사야 되고 그물도 사야 되고 다 새로 사야 되거든. 근데 줄 같은 경우는 길게는 막 4, 5년씩도 쓰거든. 관리만 잘하면. 그러면 중간에 살만 교환하면 한 닭에 한 7만 원, 8만 원 되면 교환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그러니까 재활용을 했을 경우에는 줄이 없으면은 16만 원, 17만 원이 들어가게 돼. 그걸 왜 버려? 돈인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버릴 이유가 없다. 없지. 근데 왜 그러면 거기 그러니까 보면은 그 중간 살 같은 경우도 그래. 살 같은 경우도 이제 뜯어가지고 푸대에 담아가지고 재활용 업체에서 이제 돈을 주고 수거를 해가거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좀 잘 안 가는 부분은 여기만 그런 건지, 그럼 이 지역만? 아니지. 전국적으로 다 그래요? 똑같지. 절대 안 버려. 다 푸대 담아서 재활용을 하지. 그러니까 버릴 이유도 없고, 만약에 내가 그거를 재활용하면 손해보는 금액이 최소한으로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재활용을 최대한 한다. 그리고 그건 전국적으로 아니, 최대한 똑같다.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지. 무조건 해야 할 된다. 수밖에 없는 그런. 근데 이거 잠시만, 요거 한 번만 시청해 주시면, 요거는 이제 뭐 어떤 방송인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소리만 들려드릴게요. 나머지 90%는 바닷속에 가라앉아 발견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폐그물은 왜 바닷속에서 발견되는 걸까요? 바람 불고 그럴 때 그냥 그물만 걷어가지고 그냥 바닥에 그냥 던져버려요. 그럼 그물을 이제 수거를 해야 되는데 수거를 안 해온다든지 또 아니면 또 뭐 지나가는 배들이 버리고 간다든지. 지금 잠깐 봤는데 이번에 이분들도 내가 잠깐 봐도 그물은 하나도 없잖아. 근데 다 이분들도 줄만 폐 줄인데, 이게 내가 봤을 때는 네. 그 양식장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이설하거나 뭐 이렇게 새로 할 때 수심이 뭐 7, 80m 되는 데를 다 끌어올려서 잘라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위에만 잘려서 그냥 다 버려버리거든. 그럼 그게 이제 파도치고 이러면 줄끼리 막 엉켜가지고 그게 이제 떠다니는 굴러다니는 거지.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거는 일반적인 그물, 지금 저희가 하는 자망 형식이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게 너무 이렇게 싸잡아서 폐그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쓰는 그물은 절대 저렇게 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 초보 선장님이 하고 계시는 자망업, 그렇지. 요런 경우에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지. 그러니까 버린다는 일이 거의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나같이 조업을 하시는 분들이 전체 자망업 중에 한 100으로 봤을 때 한 8, 90%가 이제 나 같은 조업을 하는데, 그 10%, 20% 하는 조업을 이제 싸잡아서 우리까지 이제 그렇게 해서 방송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자망업이 아니고, 왜냐면 우리는 절대 이런 줄을 쓰지가 않아. 거기 보면 다 줄이 이렇잖아. 두께가 막 뭐 20mm, 30mm 막 다 이렇잖아. 우리는 절대 쓰지 않아. 통발 같은 경우에도 유실되는 경우, 그러니까 통발도 되게 비싸거든. 일부러 버리진 않아. 왜냐면 통발도 다 수거를 해서 재활용이 가능하거든. 각 어촌계 마을마다 폐금을 보관함이 다 있어. 전국이 다 있어요? 여기만 있지. 있는 게 아니라? 있지. 거기다 보관을 해놓으면 재활용 업체가 와가지고 집게차로 집어서 다 가져가지. 그냥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돈 주고 사가는 거지. 그건 여기에 있으면 이따가 구경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푸대도 네. 보여줄게. 이건 다 지금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네. 이건 지금 딱 줄만 있네. 줄만. 위에 부표 달려있는 거. 줄이 비싸니까. 이거 요 중간에 살만 뜯어가지고 재활용을 하고, 이 줄은 재사용을 하는 거지. 보면 다 줄이 다. 네. 납 요것도 위에 줄이랑. 뜨는 줄이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요걸 놓고 보면은 여기가 위쪽, 재살지. 그리고 저쪽은 납이 달려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닥, 그러니까 여기가 중간. 그래서 물고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 걸리는 그런 형태에 있는 거고. 요거는 전부 재활용이고 요건 재사용. 네. 이게 비용이 엄청 비싸거든요. 네. 여기 보면 여기 다 안에 납이 들어가 있거든. 이 밧줄 안에 엄청 비싸. 이게 뭐예요?
페어구 수거 푸대라고. 200리터짜리. 여기에 그러면 아까 그 살이라고 하는 부분을 넣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재활용이 다 가능하니까. 그럼 이런 거는 다 어부들이 돈 주고 사서 버리나요? 아니, 이거 푸대는 어촌계마다 다 나눠주고. 아, 공짜로? 근데 아까도 인터뷰하신 분들 보면은 본인들이 직접 버린다고 표현을 아예 해버리잖아요. 그분들은 왜 그러는 거예요? 모르겠다. 지나가는 배가 뭐 버리기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폐어구를 어구를 버리는 거지 폐그물을 버리는 게 아니잖아. 근데 그물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네. 표현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 어구는 버리는 게 맞아요, 그러면 또? 밧줄 같은 거 뭐 이렇게 두꺼운 거 밧줄도 다 재활용이 돼. 그래서 밧줄도 우리 여기 가보면 다 푸대에 담아가 재활용을 하는데 그걸 저희에다 갖다 놓기 귀찮으니까 그냥 바다에다 버리고 오는 경우도 있겠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같이 자망하는 사람들은 그런 밧줄 쓰지도 않을 뿐더러 그걸 버릴 일 자체가 없지.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일반적인 자망하는 사람들이 아닐 거다. 그렇지. 뭐 계속 언급이 돼서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정치망이나 좀 이렇게 좀 크게 하시는 분들. 정치망도 내가 네. 봤을 때 크게 버릴 일은 없는데. 아, 정치망은 아니에요? 이설하거나 뭐 이랬을 때 깨끗이 치워야 되는데 깨끗이 안 치우고 아. 수면에 보이는 것만 치우고 그냥 빠지는 거야. 그럼 그 밑에 그걸 깔아 앉아가지고 내가 얼마 전에 새 그물을 거의 한 10닭을 아작을 낸 적이 있어. 명계 양식장에서 위에 그것만 잘라가지고 네. 그냥 다 방치해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물 놨는데 이게 조류에 밧줄이 한 100m, 200m씩 되는 게 밧줄이 이렇게 왔다 갔다 돌면서 내 그물 네. 다 감아버린 거야. 그래서 싹 다 찢어졌어. 너무 열받더라고. 근데 그게 수심 7, 80m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무슨 수로 찾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원상복구 하는 거는 이미 뭐 일어난 일이니까 안 되는 거지만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한테는 뭔가 보상을 조금이라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인데, 왜냐면 처음부터 안 끊어져 있었다면 그냥 감아 올리기만 해도 뭐 찢어지든 말든 어느 정도 이렇게 다 감아질 거 아니에요. 사실 본인이 직접 칼로 끊지 않은 이상은 그랬으면 됐던 건데 그분이 고의적으로 끊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원래는 줄을 다 회수를 해야 되는데 네네. 회수하기 힘드니까 그냥 위에만 다 쳐내고 깔아. 아무튼 그러면 제가 또 두 번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선박에 실려 있는 건 다름 아닌 바다 쓰레기. 물고기를 잡는 자망 그물이 대부분이 통발에 통나무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가까이 가자 악취도 심하게 풍깁니다. 폐그물에선 해양 생물들의 사체가 여기저기 보입니다. 이른바 유령업 현상입니다. 물속에 있는 이 쓰레기는 모든 고기들의 한마디로 말해서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대형 기선 저인망 수협이 제주 인근 해역에서 조업중 수거한 해양 쓰레기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과정에서 그물에 걸려 올라온 겁니다. 지난달 21일부터 열흘간 수거된 양만 60톤이 넘습니다. 국내 바다에 버려지는 한 해 유실 폐오구 등은 4만여 톤. 이로 인한 어업 피해액은 4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폐그물이 바다에 버려지는 건 폐기 비용보다 새 그물을 사는 게 더 저렴하기 때문에 정부는 어구 실명제나 어구 보증금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수산업계는 어구의 추적 관리가 용이한 전자어구 실명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잖아요, 방송이. 근데 저거는 네. 그물이 맞아. 근데 저걸 누가 버렸는지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유실됐을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 날씨 안 춥거나 태풍 칠 때는 네. 가끔씩 잊어먹거든. 근데 하나 잊어먹으면 손해가 엄청 큰데. 근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나왔잖아요, 보도가. 폐그물이 바다에 버려지는 이유는 폐기 비용보다 새그물 사는 게 더 저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앵커분이. 근데 요거는 아까 그 초보 선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정반대되는 상반되는 얘기지. 내용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조금 시청자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솔직히 이 뉴스 이런 자료 영상도 다 있고 이러니까 이걸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또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거는 내가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네. 어느 곳을 가나 나같이 그물 빼라는 사람들은 줄을 다 뜯어 재사용하려고. 그건 나는 진짜 100% 장담할 수 있어. 아, 그 정도로. 왜냐면 비용이 엄청 비싸기 때문에. 어. 근데 그런 경우는 모르겠어. 내가 보기에는 뭐 불법 조업하다가 걸리니까 네네. 끊어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근데 이런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영상이. 그러니까 엄청 오랜 시간 동안 이런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근데 있잖아요, 이 반복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중국 어선이 꽃게를 몰래 잡으러 왔다가 그물 네, 쫙 네. 쳐놨어. 그럼 저쪽에서 오면 이제 이걸 끊고 도망갈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물속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조류나 파도에 따라가면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뭉쳐버린다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다니겠지. 근데 그런 걸 집어서 올린 걸 수도 있고. 근데 어떤 바보가 내 몇백만 원짜리 하는 그물을 그냥 바다에다 버려. 아, 그건 그러니까 다시 논리적으로 어부 입장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면 일부러 버렸을 것 같진 않은데 이렇게 많이 모였다는 거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건 정확하게는 알 수 없을 것 같다.
없다. 그걸 일부 바다에 버린 사람 다 한 명도 못 봤어.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국내 바다에 버려지는 한 해 유실 폐허구 등은 다 합치면 한 4만여 톤이 된다. 그럼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사실은. 물론 이제 요거는 그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폐어구. 폐어구니까 모든 걸 다 합산해서 이거를 이제 말한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실제로 버려지고 있는 거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가리비 양식장이라든지 뭐 김양식장이라든지 뭐 명계 양식장, 양식장이 되게 많잖아. 네네. 그거를 하다가 이설하거나 했을 때 완벽하게 수거를 해야 되는데 설치할 때는 큰 멍돌에다가 줄을 네네. 묶어서 떨어뜨리니까 설치는 쉽겠지. 떨어뜨리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그거를 수거할 때는 힘들지. 아, 꽤 오랜 시간 동안 바다에 묵혀놨었고 박혀 있고 그거 이제 움직이면서 어디 끼어 왜냐면 들어갔을 그걸 수도 줄을 있고. 다 당기면 몽돌 딸려 올라올 거 아니야.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몽돌을 배에 올리지 못하더라도 줄만 따라온다면 밑에 끊어야 되는데 이 줄에 홍합이라는 이런 게 이만큼씩 달려 있거든. 홍합이 붙어 있으면 위에를 끊어내면 얘가 이렇게 홍합 무게 때문에 가라앉거든 바닥에. 근데 홍합이 안 붙어 있으면 얘네가 조류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그 홍합 때문에 가라앉으면 더 문제인 거 아니에요? 바닷속에 계속 그래도 왔다 그러면 갔다 하는 버려져 있는 건 건데. 낫지. 아, 왔다 갔다 하면은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더 주나요? 그냥 다 아예 몽돌까지 수거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것도 근데 그걸 지켜지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지 내가 봤을 때. 아, 그건 실제로 문제가 많네요. 어떤 방식으로든 걔는 해양 생태계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게 사실이네요. 양식장업 하시는 분들이 나를 뭐 어떻게 욕을 하든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아, 쟤 저거 자기 책임 회피하려고 자기는 다 수거한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은 다 수거 안 한다고 그러는 이렇게 보실 수도 있거든요. 나도 100% 수거한다고 말을 못해. 왜냐면은 광어라든지 이런 모래바닥에서 잡는 거는 거의 90% 이상 수거가 가능해. 99% 이상. 어디 걸리지 않으니까 일단은. 여에다가 넣는 그물들은 바위 이런 곳. 이 그물이 여에 붙었다가 뜯겨지면서 그물 살이 여에 붙어 있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여에다가 그물을 많이 넣으면 수거율이 한 7-80% 넣지 그 않을 수도 정도? 있고. 아. 근데 그거는 이제 그물이 많이 망가지니까 나 같은 경우 여에 잘 안 넣거든. 근데 그거는 어쨌든 간에 그것도 고의로 버렸다는 느낌이 그치, 아니라 고의는 절대 아니지. 손실인 거잖아요. 그냥 어부 입장에서는. 아, 또 이게 그물이 뜯겨버렸네? 약간 요렇게 좀 안 좋은 상황인 거잖아요. 일부러 내가. 그거 한 당만 망가져도 돈이 10몇만 원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여기 언론에 막 보도되는 것처럼 그물 모아가지고 들어오는 길에 바다에다 확 버리고 오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니지. 고기를 잡으려고 놨는데 그게 막 바다 조류에 의해서 움직이고 뭐 끼고 이래가지고 끌어올리다가 일부분 소실되거나 찢어지거나 뭐 요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굉장히 차이가 사실 있는 부분인 것 여에다가 같은데. 놨는데 이쪽으로 당겨 올리다가 뚝 끊어졌어. 그러면 또 반대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반대쪽 거 올리는데 반대쪽 것도 여기서 뚝 끊어졌어. 네. 그러면 이만큼의 그물이 물속에 바닷속에 가라앉는 거야. 가라앉는 그러면 거죠. 우리 같은 경우는 조세라 그래가지고 담가가지고 그걸 끌어올려. 이게 다 돈이거든. 어떻게든 끌어올려야 네. 되거든. 근데 요것도 조세질을 해도 사실은 못 찾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듣긴 했거든요. 웬만하면 찾아. 아, 그럼에도 웬만하면 찾는다. 웬만하면 찾아. 아, 어쨌든 근데 그거는 좀 많이 잃었을 경우에 가능한 상황인 것 같고 정말 요만큼 뜯긴 건 사실 안 찾잖아요. 못 찾지. 찾지도 뭐 못하고. 한두 닥 떨어진 거는 못 찾아. 네. 어쨌든 근데 요는 고의적으로 내가 들어오면서 바다에다가 확 버리고 오거나 여기 언론에 나온 것처럼 뭐 폐기하는 비용보다 세금을 사는 게 더 저렴해서 이거를 버리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고기를 잡으려고 바다에 그물 놨다가 바다의 어떤 조류라든지 어떤 상황에 의해서 찢어져서 잃어버리는 거죠. 어부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나도 딱 한 번 있었어. 양미리 잡다가 나는 정상적으로 놨는데 저 같이 하시는 분이 이 조류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양미리가 그물이 코가 되게 작다 보니까 물살을 되게 잘 받아. 물이 일로 심하게 갔는데 네네. 내가 먼저 놨거든. 내 거는 딱 안착을 한 상태에서 이거를 한참 떨어뜨려서 놔야 되는데 계산을 잘못한 거지. 물이 너무 빨리 가니까. 이건 엄청 멀리서 떨군 걸 봤어 내가. 근데 네. 쭉 밀려와가지고 내 그물 위에 이게 올라간 거야. 원래는 더 멀리서 놨어야 되는데. 더 멀리서 놓든지 아니면은 내 그물 안쪽에서 놓든지 했어요. 아, 네. 근데 올리다가 위에 걸 잘랐어. 자르고 이쪽에 하나 더 있으니까 자르고 제비를 가지고 있다 해서 알았다 해서 어차피 엮으면 되니까. 근데 이쪽 걸 올리다 이쪽 것도 실수로 끊어진 거야. 그러니까 제비가 두 개인데 네네. 하나를 잘랐거든. 이건 고의로 잘랐고 이건 이제 실수로 잘린 거야. 그래서 얘가 깔아 앉아버렸어. 근데 얘를 못 찾거든. 왜요? 물이 너무 세가지고. 아, 그래서 그때는. 그래서 조세를 가져갔어. 가져가서 암만 해도 안 올라오더라고. 근데 일단 그 그물이 하나에 100만 원짜리야. 그럼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얘기를 했지. 그리고 그때 그걸 시즌이니까 잃어버리면 그렇지. 조업도 못 하잖아요. 그렇지. 난 타격이 엄청 크지. 네. 근데 난 거기 걸려있는 고기 값은 둘째치고 그물값은 줘야 되지 않냐니까 당연히 줘야 된다고 하면서 그때 100만 원을 받았거든. 그렇게 해서 유실된 적은 있어. 근데 그렇게 그 비싼 그물을 버리진 않지. 그리고 그 그물도 어차피 푸대에 담으면 다 네. 재사용이 되는. 그럼 요거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남서쪽 끝자락 크고 작은 두 섬이 마주보는 형제섬입니다. 평화로운 바깥 풍경과 달리 바닷속엔 칭칭 감긴 폐그물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강담돔 한 마리가 발버둥 쳐보지만 힘을 쓸수록 그물은 지느러미와 꼬리를 더 파고듭니다. 폐그물을 따라가자 해녀들의 수입원인 소라도 주렁주렁 걸려 있습니다. 빠져나가지 못한 물고기들이 그물에 걸려 썩어가고 텅 빈 소라도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그야말로 죽음의 덫입니다. 바닷속 폐어구는 해녀들의 목숨까지 위협합니다. 해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폐어구는 44,000톤. 이 중 수거되는 양은 2만 톤에 불과합니다. 여기에도 지금 나온 내용을 보면은 이분도 바다의 어부가 그물을 버렸다는 걸 완전히 기정사실화 깔아놓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봤을 때 영상 봤을 때 절대 버린 거 아니야. 아 그래요? 버린 그물 아니야. 유실된 그물인데. 지금 여기 영상에 나온 이미지상으로는 왜냐면 그물이 일자로 쫙 펴져 있고 그리고 너무 깨끗했어요 그물이. 그 영상 잠깐 보여주고 나머지 영상으로 봤을 때는 다 내가 아까 말한 두꺼운 밧줄 아니면 네네. 콩발 이런 폐허구였잖아. 근데 그 그물은 내가 봤을 때는 정상적인 그물이거든. 밑에 나발도 다 달려있고 위아래 줄도 다 새 거였거든. 제주도 바다 특성상 다 여밭이다 보니까 네네. 올리다 끊어진 걸 수도 있고 누군가 나눈 그물 위에 들어가서 촬영한 걸 수도 있고. 그물 되게 새 거잖아. 그거는 이제 경우의 수가 존재하지만 일단 의도 자체는 버리려고 버린 건 아닌 것 같다. 아니야, 절대 버리려고 버리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면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아니 이거를 의도했든 안 했든 어쨌든 간에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는 건 맞지 않느냐. 그건 맞지. 조업 자체를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그러면 과연 또 이제 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이 해양 생태계나 이런 것들이 좀 망가지는 걸 감수를 하고 어업이 우리나라의 1차 산업이잖아요. 어업이. 그럼 이 어업을 다 하지 못하게 제한해야 되느냐 아니면 하게 하더라도 좀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또 의견들이 다 나눠지겠죠. 뭐 제재를 하게 되면 어부들 입장에서는 또 고기를 못 잡게 뭐 또 하게 되고 뭐 제도적 장치라든지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 하게 되니까 어업을 포기하거나 안 하게 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날 거고 그러다 보면 또 우리나라의 어업이 많이 침체기가 또 올 수도 있고 이런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또 자연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 아예 다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고려하지 않고 딱 그냥 해양 생태계만 딱 보시고 아예 그냥 다 막아버리자 하시는 또 의견들도 있으실 거고 요거는 이제 아마 시청자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또 다를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요거를 이렇게 또 굳이 막 저보고 이제 막 그런 컨텐츠 하지 말아라 저런 컨텐츠 하지 말고 다 이게 뭐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요거는 사실 갑자기 꺼냈다기보단 지난번에 얘기하다가 자연스럽게 얘기 나왔었는데 그러면 이거 한번 얘기해보자 해서 나온 건데 제가 요거를 굳이 이렇게 내보내는 이유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 뉴스들이나 이런 것들만 보면 어부들이 정말 나쁜 사람인 것처럼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 그물을 그냥 악의적으로 이거 내가 치우기 귀찮으니까 그냥 바다에 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담배 피시는 분들도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뭐 아니면 내가 음료수 같은 거 이렇게 길 걸어가면서 마시다가도 시민의식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그냥 길에다가 그냥 버리시잖아요. 근데 조금 나는 시민 정신이 좀 있다거나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양심이 좀 있다거나 이러신 분들은 어떻게든 내가 그걸 가지고 집에 가든 상가에 들어가든 해서 쓰레기통에 꼭 버리시든지 뭐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근데 이거 뉴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다 바다에 버린다고만 나오니까 그거는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땐 내 그물을 못하게 하면 뭐 수산물 어획량이 거의 반의 반으로 줄겠지. 그러면 통발도 사실은 또 마찬가지니까. 통발도 제재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네네. 그러면은 우리나라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걸 가져가서 가공을 해가지고 파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 운반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윗집서부터 해가지고 엄청 많은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잖아. 근데 그런 분들이 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가격도 엄청 치솟을 거고. 그러면 반대로 그거는 너무 이제 극단적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근데 아예 하지 말라는 거는. 그러니까 내 말은 그거지. 네네. 댓글은 항상 극단적이니까 거기에 빗대서 지금 내가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충분히 가능한 거는 내가 지금 나가서 확인도 시켜줄 수 있는데 내 그거는 코가 다 되게 커. 코가 보통 7라 그러는 게 인치거든. 네. 뭐 5인치, 6인치 보통 5인치짜리 많이 쓰거든. 한 10 몇 센치짜리. 그러니까 작은 고기는 잡고 싶어도 못 잡. 아예 다 빠져나가니까. 근데 외망, 이중망, 삼중망 이래서 허가를 내가지고 그거를 이제 좀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큰 의미가 없고 코 단속을 해야 되거든. 만약에 해결 방식을 찾는다라고 하면 코 사이즈에 대한 어떤 제한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정도의 의견이신 거죠. 그러면 이제 작은 고기들은 안 걸리고 이제 큰 고기들만 이제 잡아서 유통할 수 있게. 그러면 그물이 소실되거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에서도 뭐 만약에 유실됐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막 아까 전에 이거 뭐 캡처가 돼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고기들이 막 걸려가지고 죽는 애도 좀 더 많이 적어질 수도 있고. 애들이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작은 애들은 좀 놔주고. 물론 내가 잡고자 하는 어종이 작은 어종이면 작은 코를 쓰겠지. 근데 1년 내내 작은 코만 쓰시는 분들이 거의 어종에 상관없이
상관없이. 어디 상관없이. 아. 그런 분들이 거의 다반수거든. 아, 많다고요? 많아, 엄청 많아. 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 그냥 큰 거 써가지고 큰 거 한 마리 잡는 게 난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기가 안 잡히면 작은 것도 어차피 위판이 되니까 네. 작은 거라도 잡아서 이제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자신 뭐 그것도 뭐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근데 먹고 사는 뭐 문제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코 제한을 두는 거는 좀 해야 된다고 생각. 그럼 이제 정리를 잠깐 해보면, 이거 그러니까 이제 초보 선장님의 의견인 거예요. 개인적인 의견. 아니야 이거 그물을 바다에 버린다 폐금을 버린다는 거는 내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자망을 하시는 분들의 내가 뭐 대표한다기엔 좀 그렇지만 대변한다. 대변해서 내가 얘기할 네. 수 절대 내 아까운 줄이나 이런 그 재료들을 바다에 절대 버리지 않아. 그러니까 왜 저희가 이걸 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냐면 뭐 어떤 뭐 비슷한 얘기만 나오면 댓글이나 뭐 저희 채널뿐만이 아니고 어떤 채널을 가봐도 어부들을 굉장히 비난하고 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그게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욕하실 것 같거든요. 저도 이거 보면은 바로 뭐 방금 전에 얘기 못 들었으면 와 어부들 진짜 나쁜 사람이다. 어떻게 저걸 바닷속에다 버리냐. 진짜 양심 없다. 시민의식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다. 어부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렇게만 나오면. 그럼 왜냐면 방송에 다 그냥 어부들은 바다에 그냥 그물을 버리는 사람들 이렇게 그냥 낙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내보내잖아요. 근데 아까 그 영상 보면 그 폐금을 이렇게 쌓는 거 그물이 되게 깨끗했잖아. 되게 깨끗한데 그건 절대 유실된 그물이 아니고 모아놓은 거 집게로 이렇게 하는 거를 그 취재하는 사람들이 그걸 찍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잘 모르시니까 그리고 이거랑 네, 섞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때 그 집게로 옮기는 그물들은 다 우리 같은 어민들이 한 군데다 모아놓은 그물들이야. 근데 그걸 버려졌다고 보도할 그렇지. 가능성이 높다. 바닷속에 있는 그물은 절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 이거를 이제 총무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를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시고도 사실은 못 믿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근데 거예요. 또 아마. 이걸 보신 다음에도 아, 나 너네 말 안 믿어 하시는 분도 있을 수 그건 어쩔 수 있고 없는 거고. 내가 다 봤는데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이러실 수도 있고 뭐 그리고 실제로 그러신 분이 그러니까 뭐 절대 없다고는 하시지만 뭐 정말 100명 중에 한 명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의견을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그거 관련해서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고 사실 또 이게 이 주제 말고도 굉장히 민감한 내용들이 간혹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가 거기서 확 이렇게 또 초보 선장님이 말씀 못 하시는 이유가 이게 또 자칫 잘못하면 그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선량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 몇 명 때문에 나머지 분들도 다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주변에도 다 그런 분들 계시고 하니까. 네, 뭐 일부가 그러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고 뭐 퍼센테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머지 분들이 또 비난받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도 조금은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감안해가지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그 아까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이게 모아놓는 장소가 있다 했잖아요. 그걸 한번 네, 보여주시면은 조금 더 신뢰가 가지 않을까. 여기는 태공 형님 자리인데 이렇게 모아놓고 저희가 연출한 게 아니고요. 지나가다가 지금 제가 발견한 건데 아까 여기 보시면 페어구 수거라고 돼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담아 놓습니다. 여기 사천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그 장소죠. 버리는 장소. 이제 여기를 열면 와 근데 많긴 많다. 통발은 저쪽에 있고 네. 여기서 이제 정기적으로 수거 업체가 오는 거죠. 차면 와가지고 얘를 녹여가지고 뭐 네. 기름을 짜낸다는 얘기도 있고 재활용하면 뭐 PT병이나 이런 거 다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이거를 수거해가면 그분들한테 돈을 줘야 돼요? 아니면 돈을 받아요? 반대로? 그럼 이게 다 왜냐면 돈이네요? 우리 재활용품 모아놓으면 수거 업체에서 돈을 주잖아. 그러니까 고물상 같은 느낌이네. 그렇지. 여기는 뭐예요? 똑같아. 여기 적혀있네. 이렇게 해양 쓰레기 폐허구 그물 집화장입니다. 일반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이런 밧줄도 다 네. 수거를 해가. 이 타이어도 여기 폐어구예요? 이건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버린 거야. 이건 누가? 좀 양심 없으신 분이 버린 거예요? 어쨌든 여기는 이제 근데 밧줄은 비싼 건데 왜 버렸을까요? 못 써 이건. 이건 우리가 쓰는 밧줄이 아니고 다 양식장에서 쓰는 거야. 이거는 일반적인 그물 밧줄이 아까 아니구나. 영상 보면 다 이런 폐허구였잖아. 근데 이 옆에 가보면 이런 밧줄이 전혀 없고 살만 있잖아. 저거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저것도 다 양식장에서 쓰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저기에 그게 없네? 우리는 이런 부표나 뭐 나비 이런 게 없네? 줄 자체를 아예 안 쓴다니까.
아, 근데 얼핏 보기엔 되게 비슷해 보이네요. 그러니까 영상은 다 이런 영상을 해놓고 이제 폐그물을 버린다고 하는데 이건 폐그물이 아니지. 이거는 그물이겠죠, 당연히. 안에 그물이 들어있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버린다고 하니까 뭐 혹시나 모르겠어요. 전국에 뭐 또 정말 좀 관리가 안 되는 곳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이런 그 바닷가에서는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수거 업체가 수거해 가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 선박에서 나오는 폐 오일도 전부 다 수거해서 저기다가 다 버리게. 종합 폐유 수거 처리. 아, 저기. 아, 저것도 어촌계에서 관리하나 보네요. 이게 근데 시청자들이 믿을 수밖에 또 없는 이유가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럼 인터뷰 하시는 분들이 표현을 뭐 그 편집을 어떻게 그렇게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뭐 버렸다는 표현을 실제로 하긴 하잖아요. 그건 편집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아, 저 봐라, 저 모르겠어. 어업인들이 난 그렇게 내가 봤을 때 얘기한다. 그분이 실제로 자망업에 종사하시는 분인지 난 그게 제일 의심스럽고. 그 인터뷰 하시는 분들 밑에 나오는 거 보면은 자망어업인 뭐 이런 식으로 안 나오고 다 무슨 어업 종사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더라고. 근데 어업 종사자는 엄청 큰 카테고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폐그물을 바다에 버린다 이렇게 방송한 것 자체가 나는 잘못했어. 절대 버리지 않아. 아무튼 뭐 요거는 만약에 요 관련된 보도나 이런 게 필요하신 분들은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 이렇게 그 보도하시지 말고 조금은 더 어부들의 실제 그 입장도 한번 들어보고 내보내 주셨으면 또 이렇게, 왜냐면 시민들 입장,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그런 방송 때문에. 그래서 좀 이런 말 하긴 좀 그런데 3사랑 뭐 케이블 방송이랑 방송 섭외 출연해달라는 문의 전화가 진짜 많이 오거든. 저한테도 사실은 종종 나도 네. 나 며칠 전에도 전화 와서 제가 맨날 전달드리잖아요. MBC에서도 뭐 KBS 뭐 다 SBS 다 오는데 솔직히 출연하기가 싫어 나는. 그래서 다 정중하게 거절을 하는데 좀 약간 그런 게 좀 있어. 뭐 아무튼 오늘은 조금 어떻게 보면 악플도 많이 달릴 것 같아요. 내가 알던 사실이 아닌 거를 또 보게 되면 처음엔 믿기 어렵잖아요. 또. 솔직히 나는 상관없어. 왜냐면 난 거짓말하는 게 없기 때문에 떳떳하기 때문에 네. 뭐 악플을 달든 그런 건 크게 신경 안 쓰는데 뭐 네. 근데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지 않다는 해명 아닌 해명은 해야 되니까. 알아주실 분들은 알아주시겠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오늘 어떻게 보면 폐그물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찍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그 얘기해도 되나요? 지프차? 그럼 나중에 아무튼 그거 나중에 뭐 또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또 나중에 한번 소개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광어 잡으러 한번 같이 나가. 아, 광어가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이제 계속 시즌이긴 한데 너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네.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안 잡히는데도 가격이 떨어졌다는 건 진짜 심각하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마무리 인사 해주세요. 마무리 인사 해.